68세 8년 후에 제가 풀 마라톤을 뛰었어요. 첫 마라톤에 이제 보스턴 자격을 따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80세 될 때에 보스턴에서 내 연령에서 제가 1등을 했다는 말을 듣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 박사님 같은 80대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이 보스턴 마라톤은 이 전 세계적으로 참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 나가서 10km 베이식이에요. 박사님은 아까 신체 검사상 되게 젊으시게 사실은 측정이 됐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원래 이렇게 타고나신 건지. 안녕하세요. 저 뛰는 인사 민영기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굉장하신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 너무나 저도 개인적으로 뵙고 싶었던 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지 아마 제가 설명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모시게 된 분은 권을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권노율입니다. 현재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사이먼 프레이저라는 대학교의 경영대학 겸임교수로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걸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 특히 건강에 대한 지식 혹은 경험을 하나의 본보기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지금 연세가 혹시 정확히? 네, 저는 90입니다. 제가 이제 90. 네, 90이.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요즘도 어떻게 달리기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예, 계시나요? 계속 하죠. 60에 마라톤을 시작하고 나서 인상이 좀 바뀌었다 그럴까요? 마라톤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준비도 해야 되고 뛰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처음으로 비전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때 비전이 제가 이제 50세 중반에 대학교에서 하는 체력 검사가 있었어요. 한 3시간 걸려서 체력 검사를 하고, 이제 그 결과가 카나다 사람들의 30대 평균 체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살 적은 거를 저는 그때 그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20살 젊은 사람 의 건강을 유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열심히 재밌게 산다, 이런 비전을 정해서 매일 읽고 뭐 매일 읊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단으로 저는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 이제 나가서 10km를 한 번 뛸 때 한 번 할 때 이제 10km가 베이식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마라톤이 가까워져서 한 2, 3개월 동안에는 이제 훨씬 더 많이 뛰죠. 그렇죠. 보통 속도는 어느 정도 뛰시나요? 속도는 자꾸 늘어져요. 기분에 똑같이 뛴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늘어지고, 전에 이제 이거 뛰고 나서 그날 뛰었는 거리를 달력에 적어 놨거든요. 1년에 한 1,500km쯤 뜁니다. 일주일에 한 30km쯤 뛰는 평균이. 한 달에 그러면 한 100에서 150 사이. 이 정도 뛰는 거는 이틀에 한 번씩 꼭 뛰려고 노력을 하죠.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 대회? 예, 제가 아까 말했죠. 68세에 풀 마라톤을 해가지고 2019년까지 쭉 풀을 뛰었어요. 그것도 이제 한 1년에 뭐 3번, 4번 이렇게 뛰다가 2019년에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이 한 3년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년에 보스턴 마라톤 시작할 때 이제 개최된다. 그래서 저는 밴쿠버 사니까 밴쿠버 마라톤이 5월 초에 있는데 보니까 밴쿠버도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 없이 하프 마라톤은 죽먹이겠지 하고 준비 없이 하프를 뛰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 이제 쭉 하프를 뛰고 있고, 믿으실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그 생활이 바빠가지고 지구력 준비를 할 여유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뭐 10km씩 뛰고 21km를 지금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밴쿠버에 있는 그 밴쿠버 마라톤에서 하프 마라톤을 뛰기로. 근데 그 다음 6월에도 하프 마라톤을 뛰고 이렇게 2번을 등록을 해놨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뛰는 게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 박사님 정도 되시면은 그냥 10km는 루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정도 뛰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그 속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빨리 뛰면은 마지막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좀 편한 페이스로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저는 이제 의사로서 정말 궁금한 게, 우리 어르신분들 많이 진료 보다 보면은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박사님은 아까 신체 검사상 되게 젊으시게 사실은 측정이 됐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원래 이렇게 타고나신 건지. 어릴 때는 특별한 운동을 안 했고요. 못 했고요. 40대 중반까지는 사실 운동이라는 걸 상상을 못 했어요. 바쁘기도 하고 뭐 애 기르고 그러다가 이제 40세 중반이 될 때 아이고 이제 나도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전구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한 10년쯤 되니까 이 테니스 엘보가 왔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못하고 이렇게 마라톤으로 옮겼죠. 저는 다행히 이제 무릎이 지금은 괜찮아요. 무릎을 많이 쓰니까 무릎하고 아트라이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연구 결과를 많이 보고 그러는데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은 결국 무릎을 쓰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내처럼 뛰는 사람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도 적고 관절 자신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물렁빼도 더 튼튼하게 한다는 그런 게 지금 의사님, 공대님 앞에서 내가 문자를 쓰는 것 같네.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조심은 해요. 맞습니다. 어떤 조심을 하냐면 이틀에 한 번 뜨는 이유가 제가 옛날에 한번 보니까 근육을 많이 쓰면은 한 48시간을 쉬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틀에 한 번 뛰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다리 운동을 하는. 보강 운동.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하는 그 루틴이 하나 있는데 네. 뛰러 나가기 전에 문 앞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릎을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요. 네. 이런 식으로 10번, 이런 식으로 10번. 네. 제가 평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그래요? 좋습니다. 네, 결국은 어떤 스트레칭의 개념으로 그리고 가동 범위 우리가 이제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해서 가동 범위를 충분하게 늘려주고 일종의 예열 작용 같이 해주면서 하면은 당연히 부상의 어떤 위험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무 훌륭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가 연세 있으신 분한테도 무조건 운동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 쓰면은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지만은 저는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려요. 오히려 써야 우리 몸은 더 강해진다. 물론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래서 중간에 무조건 휴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내 몸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무리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사실은 돼요. 그러면은 박사님이 이제 평상시에 뛰는 것뿐만 아니라 고강 운동 같은 거, 근력 운동 같은 것도 하시는 게 있으시죠? 저는 아침 6시에 깨요. 요즘 뭐 국민보건체조 비슷한 걸 좀 해서 전신에 좀 릴렉스를 시키고 스트레칭을 이제 허벅다리, 장단지, 뭐 이 앵클인데 하고 보통 이제 스트레칭을 30초를 해야 의의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30초까지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가 매트를 깔고 발을 이렇게 대고 윗몸 일으키기를 해요. 50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전부터 스쿼트를 하는데 50번 하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윗몸 일으키기 50번 하고 스쿼팅을 50번 하고 이렇게 100번씩 행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다 했어요. 오늘 아침에 하셨어요. 네, 그런 운동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어떤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평상시에 드시는 어떤 그런 식사 같은 게 정해져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에 데이비드 싱클리어라는 유전학을 전공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분이 이제 주장이 우리의 건강 수명은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잠을 잘 자고 사회 활동을 하고 목적을 갖고 하고 그다음 음식을 잘 먹어라 이런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음식은 뭐 지중해식 음식 이런 게 돼 가지고 저는 그래서 하루에 요것도 먹고 그다음 사과 반 개, 오렌지 반 개, 블루베리 먹고 계란 한 개를 필히 먹고 이게 하여튼 매일 생활에서 꼭 먹는 거예요. 정영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건 저는 이제 평생 그 당근을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생으로 한 5, 6년 전부터 차라리 삶아서 먹는 게 더 좋다고 그래서 이제 당근하고 토마토하고를 이제 두 가지 다 쪄가지고 갈아서 갈 때 거기다 이제 올리브 우유를 3분의 2컵을 올리브 우유에다가 그 반을 사과 식초 이거를 이제 넣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믹스를 하면 물이 아니고 마치 죽 비슷하게 돼요. 그걸 이제 아침마다 먹어요. 또 식당에 좋다고 그래서 뭐 제가 마늘을 이제 좀 쪄가지고 초간장에 넣어 놨다가 하루에 한 서너 알씩 저녁에 먹어요. 과식을 안 하려고 하고 저는 일어나면 처음에 하는 것이 이제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매일 조금 많이 먹으면은 당장 나타나니까 그럼 이제 그걸 빼야 되고 좀 많이 뛰고 음식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평생 똑같은 몸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생각보다 어떤 단백질을 좀 더 많이 섭취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네요. 저는 특별히 단백질은 걱정을 안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살몬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그 마른 멸치를 제가 많이 먹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닭고기를 사가지고 미리 찢어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이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조금씩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를 항상 먹어요. 네. 하루 한 반 주먹 정도 될 여러 가지 그 견과류를 먹는 게 제가 그 음식 조정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감히 식단 조절을 사실 할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조식을 했거든요. 뷔페 조식을 했는데 네. 저는 막 베이컨, 소세지 이런 거 먹는데 박사님은 처음부터 그 샐러드를 수북히 담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놀랐어요. 우리 박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은 물론 이제 경제 경영 쪽으로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박사님의 어떤 마라토너로서 제가 이제 이 자리를 좀 모셨거든요. 우리 박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를 네. 했다고 하는데 그게 네. 어딜까요? 조금 더 소급해서 저는 이제 사실 60세 때에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첫 마라톤 할 때는 10km 뛰는 마라톤을 하고 한 3, 4년 있다가 하프 마라톤 21km를 뛰고 68세 8년 후에 제가 풀 마라톤을 뛰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딸이 제가 그때 호주 살았을 때인데 마라톤을 뛰라고 뛰고 조금 있으니까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완주했느냐? 그러니까 했다. 몇 분에 들어왔냐? 그러니까 4시 8분에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와!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저는 그건 몰랐는데 보스턴 마라톤 자격이 있다고 저 나이에 68에는 보스턴 마라톤 자격이 4시간 15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마라톤에 이제 보스턴 자격을 따고 그 다음 해에 호주에서 이제 보스턴으로 가서 두 번째 마라톤을 뛰면서 보스턴을 뛰었어요. 그때는 뭐 마라톤에 관한 아무 지식이 없어가지고 한 25km 뛰고 나서 다리에 이제 쥐가 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고 겨우 마쳤지 완주는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80세 될 때에 한 10년간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보스턴에서 내가 한 내 연령에서 1등을 한다 하는 보스턴에는 재미있게 이제 뛰려고 그러면은 이제 자격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격을 이제 그 전해에 풀 마라톤을 뛰고 마라톤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시간 내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어야 이제 억셉트를 해준다고요. 자격을 딴 사람 정함도 쭉 나오고 얼마만큼 속력으로 자격을 받았다 하는 것도 나와요. 근데 80세 이상의 10명이 자격이 있어서 근데 10명 중에 3명은 나보다 시간이 훨씬 빨랐어요. 한 6, 7분 빠르고 이래서 저 나름 이제 오늘 내가 1등 이긴다 하고 용을 쓰고 전략도 꾸미고 그 보스턴은 이제 굉장히 고개가 많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저는 이제 그 나이는 올라갈 때는 약하고 내려갈 때는 그래도 뭐 좀 잘 뛴다고 그럴까? 제가 1등을 했다는 말을 듣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게 기분을 느꼈다. 그런 걸 느꼈어요. 이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냐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물론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달리기 많이 하고 이게 막 뭐 기록도 어마어마하신 사람 많지만 박사님 같은 80대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이 계속 마라톤을 풀코스를 완주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일단은 대단한 건데 그 중에서도 보스턴 마라톤은 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기록에 대해서 엄격한 마라톤 중 하나거든요. 우리 세계 7대 마라톤이라고 있어요. 모든 러너들의 꿈 같은 어떤 그런 대회들인데 이게 뭐 열리는 순서부터 뭐 도쿄, 보스턴, 런던, 시드니에 마지막 이제 베를린, 시카고, 뉴욕까지 총 7개 대회를 이제 세계 7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보스턴은 참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연령대의 기록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데 감히 부끄럽지만 제가 올해 나이가 40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대회를 참석을 하려면은 3시간 5분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대구 마라톤 풀코스를 탔는데 저는 부끄럽지만 4시간 50분 뛰었습니다. 제 기록 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권호율 박사님 예를 들어 80대 나이라고 저는 신청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60대 처음 풀코스를 뛰셨는데 그때 4시간 8분이었다고요. 예. 68세. 네, 68세, 심지어 68세라는 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노화라는 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씩 이제 기록이 조금씩 이제 느려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 권호율 박사님 68세 때 4시간 8분이라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하고요. 이 국내에 이렇게 빨리 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제 고령에 뛰시는 분들 자체가 별로 없고 최근에 열렸던 서울 마라톤에서 이제 70대 된 나이에서 제일 빨리 뛴 세계에서 제일 1등으로 뛴 신해철이라는 분이 계시긴 한데 그분 외에도 뭐 외국에도 몇 명 계시지만 우리 권호율 박사님은 진짜 너무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사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많이 좀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호율 박사님이 이렇게 이번에 책도 쓰셨는데 제가 이거를 정말 열심히 읽고 왔거든요. 마라톤을 뛰다라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달리기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권호율 박사님의 전반적인 인생과 어떤 역경과 그 과정에서 어떤 성취를 이뤄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도 있고 그런 거를 정말 자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많은 분들한테 사실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